그 이른바 세월호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나왔습니다. 3, 4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월호 당시 지금 어떤 그 학생이었는지.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파릇파릇하게 꼬맹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학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지금은 25살이고 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요. 예. 당시에는 20살이었고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 예. 우리 동현군.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그때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는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네. 예. 자, 세월호 그 사실을 맨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먼저? 저는 일단 세월호라는 그 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예. 사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배가 침몰했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구출되었다고 사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종례 시간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이 났던 뉴스랑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네, 저는 그때 20살이었는데 원래 예. 대학생은 거의 수업 시간 때도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데 예.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오전 수업 때 교수님께서 그 속보를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분명히 다 구출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학교 마치고 집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봐보니까 상황이 달라져 있어서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단원고 2학년이면 후배 또래고 선배 또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기성세대가 느꼈던 거하고는 그 다른 어떤 감정적 이입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땠어요 그때? 네, 저는 당시에 예. 제가 학교에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의 가족이었던 친구가 재학 중이었는데요. 친언니가. 아, 친언니가? 예. 네. 내 친동생이 될 수도 있던 문제, 내 가족한테 있을 수 있는 문제 혹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그 상당히 좀 그 요동쳤다 이 말이죠. 네, 예. 그 친구 걱정이 많이 됐었고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월호 사건의 거의 얼마 전에 대학교 MT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단양했던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전에는 경주에서 또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달아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학교 3학년 재학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가슴에 다가서는 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때? 사실상 이제 어린 나이여서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지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오빠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의 지인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게 당했다는 게 너무 어려서 감정에 너무 휩쓸려서 매일 이제 학교에서 울고 틈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기성세대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다 이런 그 시각도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을 따르는 학생들이 숨진 그 사실을 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 말, 선생님 말, 어른들 말 잘 듣는 게 최고라고 배우고 자라서 예.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고 그렇죠. 어른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데 또 어설프게 움직여서 다칠까 봐 그럼 또 나중에 엄마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그 세월호 배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소연 양은?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이 네. 말을 따라야 하는지. 일단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혼란이 많이 왔어요. 분명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자 혹은 배에서는 선장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예. 책임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 배워왔고 또 우리 그 중학생 신분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말을 따랐다가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던 걸 저희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런 책임자의 말,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네, 맞아요. 그래도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데 또 사회 분위기가 20대들이 너무 좌절해가지고 목소리를 낼 힘은 있는데 굳이 내가 목소리를 내도 이게 반영이 될까 하는 그 어떤 좌절감, 이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 기성세대로서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들이 하란 대로만 학원 다니고 공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모범생이야 이런 말 듣고 자라니까 목소리 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조금만 없어졌더라면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오늘도 우리 딱 이렇게 하는 말 진짜 많은데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많이 없었고 물론 이제 전월부는 좋은 공간이 생겼지만 네. 세월호는 재난이었고 뭐 천재지변이니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는 그렇죠. 있을 네. 거라 생각하지만 네. 여기저기서 세월호를 잊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해냈으니까 그때 같은 대형 참사가 되진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세월호 영화를 봤는데 생일 네 봤는데요. 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관객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다면 뭐 그렇죠. 반복되지 않고 앞으로는 뭐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자연재해니까 그러한 상황은 올 수 있지만 대처는 확연히 다르고 정부의 대응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전한 양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보다 더 참여하고 시민의 역할에서 충실했으면 앞으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전남일보 허심탄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